안녕하세요. 산자백스타TV의 백광열 노무사. 백솔비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님 최근에 어렵게 산재 승인이 나왔는데 장애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장애등급 가중제도 때문인데요. 가중제도란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애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기존 장애보다 심해진 경우에는 심해진 장애 등급에서 기존 장애의 일수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기존 장애보다 장애 등급이 심해지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장애 등급 상향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부지급해버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최근에 한 아버님 허리 가중 때문에 장애급여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버님은 2016년도에 요추 5번, 손주 1번 요양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장애 등급이 11급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아버님은 산재에 대해 모르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장애급여를 받지도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2026년 후궁절제술을 하게 되시면서 저희를 통해서 산재를 신청을 해주시고 승인하셨는데요. 아버님은 후궁절제술이랑 신경병증까지 있어서 장애 등급이 12급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11급이었던 장애 등급이랑 12급이었던 장애 등급이 준용이 되면서 11급으로 올라갔고, 과거 11급 그리고 현재 11급이 공제가 되면서 보상액이 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사님은 허리셨는데 저는 이제 팔꿈치와 어깨였어요. 저희는 이제 산재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니까 가중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팔꿈치랑 어깨는 완전 다른 부위잖아요. 맞아요. 근데 장애 등급 가중 제도를 검색해서 읽어보면 같은 부위라고 했는데 이게 왜 가중이 됐나라고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산재법상 장애 등급 기준을 보면 같은 쪽 팔의 팔꿈치와 어깨는 팔의 장애로 통합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같은 쪽 팔의 팔꿈치와 어깨, 손목은 팔의 3대 관절이라고 해서 같은 부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쪽 다리의 고관절, 무릎, 발목도 다리의 3대 관절로 보기 때문에 같은 부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추, 흉추, 요추라고 하죠. 목뼈부터 가슴뼈, 허리뼈까지 하나의 척주라고 해서 하나의 같은 뼈로 이어진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목과 가슴, 허리의 장애도 같은 부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에 우측 팔꿈치 관절 운동장애를 측정을 받아서 그때 제 12급을 인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사실 2007년이니까 거의 한 17년 전, 18년 전이기 때문에 아예 잊고 계셨었고 저도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25년에 우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으시면서 제14급 동통 장애 등급을 인정을 받으셔서 장애급을 청구를 했는데 2007년 팔꿈치 제12급을 발견을 하고 장애 등급에 상향이 없다고 해서 장애급여 부지급 인정을 받았죠. 가중제도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업무 외의 사유로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부위의 장애가 남으면 일단 다 가중이 되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저 이런 경우도 또 있었는데 이분은 2021년에 왼쪽 손목이셨어요. 이제 손목이 거의 안 돌아가실 정도로 기능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근데 산재 신청도 안 하셨어요. 근데 산재 신청은 안 했지만 그 병원에서 국가장애 신청을 해줘가지고 중증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잘 몰랐고 2023년에 왼쪽 어깨 회전근개 폐혈을 진단을 받고 봉합술을 산재 승인을 받았죠. 저랑 같이 진행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장애 등급 제14급을 인정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자료를 검토를 하다가 2021년 장애복지카드 발급 이력을 확인을 하고 손목 수술 이력을 본 거죠. 그래서 좌측 손목 장애 등급 10급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기존 장애가 장애 등급 10급, 새로운 장애가 장애 등급 14급이니까 장애 등급에 상향이 없다. 그러므로 장애급여를 부지급한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무사님처럼 과거 같은 부위의 수술을 받아서 가중 대상인 분들은 산재 신청을 하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급여는 가중이 되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공제된다 하더라도 요양비하고 휴업급여의 실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예시로 과거에 간헐적 수술을 하셔가지고 13등급이었던 아버님이 다시 한번 간헐적 수술을 하셨고 이번에는 12급 신경병증까지 나타나서 12급의 장애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두 등급이 조정이 돼서 11급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 등급 11급에서 기존 장애 13급을 빼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보상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54일에서 99일을 뺀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 수술을 했거나 산재 신청을 했더라도 장애급여도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을 실익은 여전히 남아있겠네요. 저도 사실 산재 전문 노무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 장애 등급 가중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늘 있었어요. 산재법상 장애급여는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른 보상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과거에 1980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석공으로 오래 일을 하셨어요. 석공은 이제 워낙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 허리 유합수를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받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석공 일을 그만두시고 허리를 최대한 안 쓰는 일을 하시려고 그 앉아서 하는 기계 검수, 부품 검수원으로 일을 하신 거죠. 한 15년 동안. 앉아서 고개를 계속 숙이고 계시니까 이제 또 경추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경추 수술을 하시고 저한테 상담을 이거 산재가 되냐고 받으러 오셨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허리 수술을 좀 크게 받으신 고정수를 한 2개 분절 정도 하신 걸 제가 알고 아버님 이러면은 사실 장애급여를 못 받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시죠. 왜냐면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안 쓰는 일을 하려고 앉아서 고개 숙인 일을 했는데 해서 목도 수술을 했는데 이게 왜 안 나오냐. 사실 저도 제도는 알고 있지만 머리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계속 반복해서 그런 분들이라면 장애 등급 상향이 없기 때문에 부지급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술을 하시고 이후에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분이라면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미리 보상액 그리고 가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서 가중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을 줄어드는 일 자체를 없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저희 이산에 연락 주시면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이산의 백솔비 백광열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